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진섭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수업 여덟 번째 토픽, 그중에서도 식-투식 러닝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클래스 리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투식 러닝에 대해서 그리고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투식 러닝이란 시퀀스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 시퀀스를 생산해내는 모델 러닝 구조를 말합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가지는데요. 인코더는 입력 정보를 어떻게 인코딩 처리하여서 입력 정보에 대한 컨텍스트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디코더는 인코더가 만든 컨텍스트로부터 어떻게 출력 정보를 뽑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은 RNN 네트워크인데요. 이처럼 타임 스텝별로 인풋을 받아서 컨텍스트를 만들고 그 해당 컨텍스트는 이제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되겠고요. 마지막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디코더는 또 각 타임 스텝별로 아웃풋 시퀀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는 구조 인코더 디코더에 대해서는 롱타운 디펜던시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아래는 계열 인코더의 이제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는 그때 스텝에 즉 이제 라스트 인풋 아이템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그 이전의 인풋 아이템들의 영향, 즉 정보들은 그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에 없거나 아니면 영향이 매우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LSTM이랑 GRU 등의 RNN 계열 모델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하지만 그 롱텀 디펜dency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향은 아닙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그 롱텀 디펜던시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그 현재 디코딩 스테이트, 디코딩 아웃, 현재 그 아웃풋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스테이트에서 주목해야 할 인풋 시퀀스의 파트를 강조 및 반영하는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인코더는 디코더로 그 마스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인코딩 과정에서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전부 넘겨주도록 되어 있고요. 디코더는 넘겨받은 모든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가공하여서 현재 스텝에서의 아웃풋 아이템을 만드는데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두 가지 어텐션 메커니즘 방법이 있는데요. 가하다나 어텐션과 롱 어텐션이 그것입니다. 가하다나 어텐션은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내는 데 있어서 그 따로 이제 separately trained 되는 메커니즘이고요. 롱 어텐션은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numerical calculation, 그 닷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각 현재 이제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와 각각의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의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그냥 단순 계산 방식으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가하다는 어텐션과 롱 어텐션의 성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심플 칼큘레이션을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롱 어텐션이 좀 더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식2식 러닝에 있어서 어텐션 메커니즘의 사용을 극대화한 모델이고요. 롱 어텐션의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에서 이제 싱글 어텐션뿐만 아니라 그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어텐션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반영해야 할 정보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한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하였고, 그다음에 인풋 시퀀스의 토컨스를 기존의 이제 그 인코딩 방식처럼 원 바이 원 인코딩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인풋 시퀀스를 병렬해서 인코딩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시면 인코더 블록들이 이제 여러 개 스태킹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태킹 되어 있는 인코더의 그 인풋이 병렬 처리되어서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시퀀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택된 이제 인코더 계층을 통과해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컨텍스트를 각각의 디코더 계층에 이제 뿌려주면서
디코더 역시 한 번에 그 아웃풋을 받아들여서 그 아웃풋을 한 번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구조는 인코더 블록과 디코더 블록으로 가장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코더 블록을 몇 개 쌓았는지 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코더 블록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코더 블록 안에서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나 아니면 어텐션 레이어 등을 통과하고 나서 항상 스킵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지듀얼 러닝을 통해 모델의 학습력 및 추적화 속도에 이점을 가지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디코더 블록을 다음으로 보시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는 두 가지 어텐션이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는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인풋 그 시퀀스와 아웃풋 시퀀스에 대해서 역시 워드나 토큰 인베딩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는 워드2백이나 글로브 아니면 패스트 텍스트들을 통해서 프리 인베딩된 분산 표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병렬적인 시퀀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병렬적으로 한 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각 토큰의 위치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각 토큰별 위치 정보를 알고리즘믹하게 변환해서 이제 그 토큰 인베딩 벡터에 대해서 더하는 것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반영하여서 그에 대한 해결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그 모델 디테일에서 살펴보면 인풋에 대해서는 통상 인풋 시퀀스의 맥스 랭스는 타입 파라미터고요. 병렬적으로 인풋을 한 번에 처리할 거기 때문에 인풋이 이거보다 작더라도 나머지는 이제 패딩으로 채워져서 그 길이만큼 한 번에 쭉쭉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베딩 벡터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월투백이나 글로브, 패스트 텍스트 등 미리 학습되어 있는 인베딩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포지셔널 인코딩인데요. 기존 RNN 계열의 인코더 디코더의 경우는 인풋 시퀀스를 원바이 원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인풋 토큰이 몇 번째 타임 스텝에 처리가 되었는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는 말씀드렸듯이 병렬 처리를 통해서 인풋 시퀀스를 한 번에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고려할 수단이 필요한데, 이 수단이 포지셔널 인코딩이고,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은 토큰, 토큰 인베딩 벡터에 알고리즘믹한 그 정보를 더함으로써 반영을 하는데, 그 알고리즘믹한 정보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베딩 벡터에 더해지는 변화의 크기는 동일함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상호 간 인풋 디스턴스, 인풋 시퀀스 안에서 토큰 간의 그 위치 정보와의 상대성은 이 더해지는 그 변환 정보에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만족하는 트랜스포머 포지셔널 인코딩 함수가 다음과 같고요. 사인 코사인을 통해서 인베딩 벡터가 있다고 치면은 이 안에서 사인 코사인을 통해서 그 변환의 크기가 이 원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갖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포지션이 멀면 멀수록 다른 방향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그 변화의 크기가 그 포지셔널 토큰의 그 길이와 디스턴스와 비례하도록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코더 블록인데요. 인코더 블록은 하나의 블록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이 일단 들어오고요. 이 인풋은 당연히 포지셔널 인코딩이 반영된 인풋입니다. 인풋을 이제 한 번에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텐데,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이 셀프 어텐션 아웃풋을 출력해내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Z들은 동일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독립적으로 통과하여서 인코더 아웃풋을 나오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각각의 이제 인풋들이 그 성우 간에 영향을 주는 그 mutually dependent 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요. feed-forward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독립적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동일한 NL을 독립적으로 이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통과하는 mutually independent함을 갖고 있습니다. 인코더 블록의 셀프 어텐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 시퀀스 내 다른 토큰들을 모두 훑어봄으로써 현재 이제 디코딩 그 포지션 i에 대한 디코딩이 아니죠. 그 인코딩 포지션 i에 대한 더 좋은 베러한 어텐션 인코딩을 뽑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학습되는 웨이트들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루옹 어텐션은 학습이 안 되지만 트랜스포머 어텐션은 키, 쿼리 키 그리고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밸류라는 어텐션 웨이트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쿼리 키 밸류 벡터는 같은 차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핑크색으로 써진 쿼리 키 밸류를 통해서 그 웨이트들을 통해서 계산되는 쿼리 키 밸류의 이제 벡터들은 통상 임베딩 벡터보다 크기가 작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테지만 이는 멀티 헤드 어텐션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다음 수식을 보시면 쿼리 키 밸류가 그 인풋 벡터에 대해서 이 웨이트들을 곱함으로써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어텐션 각각의 이제 인풋들의 스코어는 각각 인덱스에 이제 해당하는 쿼리와 키 밸류를 곱함으로써 구해집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워 스코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 이제 인풋 포지션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비중으로 소프트맥스를 하면 실제 그 해당 포지션의 토큰에 갖는 어텐션 웨이트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어텐션 웨이트를 그 해당 그 토큰 포지션의 밸류에 곱함으로써 최종 어텐션 이제 그 아웃풋을 계산하기 위한 그 재료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텐션 아웃풋은 그 어텐션 웨이트의 각각을 곱한 밸류들의 합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다음은 멀티 헤디드 어텐션입니다. 현재 그 포지션 토큰을 인코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토큰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텐션을 주목을 해야 할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경우의 수란 단순히 뭐 의미론상으로 이 둘이 동일하다라는 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뭐 이는 이 나운 프레이즈의 다른 문장의 주어다라는 식으로 다른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들의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앞서 말씀드린 셀프 어텐션 그 QKV 웨이트를 여러 가지로 이제 설정을 해놓아서 그래서 각각을 이제 다른 웨이트로 곱하여서 각각의 쿼리키 밸류들을 구하고 이들의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각각의 시드를 뽑아내는데 이들을 이제 컨카티네이트 시킨 것을 이제 다른 그 어텐션 레이어 내 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통과시킴으로써 최종 그 어텐션 그 아웃풋을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코더 블록 내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입니다. 포지션 와이즈라는 말은 각각의 CI들이 독립적으로 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는 그림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독립적으로 통과한다는 말은 이 네트워크 둘이서 웨이트와 모델 구조가 둘 다 동일함을 말합니다. 다만 그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각의 이 인풋 이제 토큰 아이들이 다 따로따로의 인스턴스처럼 독립적으로 통과를 한다는 뜻이죠. 이는 다르게 말하면 커널 사이즈 1과 넘버 오브 필터스가 히든 디멘션인 두 번의 컨볼루션 연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디코더 블록입니다. 디코더 블록에서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스크드 멀티 어텐션은 마스크드라는 말을 제외하면 인코더 쪽의 셀프 어텐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스크라는 말은 디코더의 이제 그 아웃풋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디코더의 커런트 포지션 스테이트에 대해서 커런트 포지션 스테이트를 포함해서 그 이후인
디코더 인풋, 즉 이제 아웃풋이죠. 아웃풋의 어텐션 스코어를 마이너스 인피니티, 마이너스 INF 처리를 해서 아예 보지를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디코더를 이제 인퍼런스를 하는 데 있어서 디코더가 이제 어텐션을 그 i번째 거를 만들기 위해서 i번째보다 이후의 값들을 미리 보지 못해야 하는 값이므로 어텐션 스코어를 INF 처리해서 이제 아예 안 보는 값으로 만드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인퍼런스 시에는 즉 이제 이전까지 트레이닝 말고 테스트나 밸리데이션 시에는 디코더의 아웃풋 시퀀스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스텝 리니어 순차적일 수밖에 없지만 트레이닝 시에는 이제 라벨 시퀀스, 즉 정답 시퀀스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배치별, 즉 인스턴스별 스텝 와이즈 마스킹을 통해서 방열 처리가 가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디코더 블록에는 두 번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따로 있는데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란 인코더에서 인코딩된 정보와 디코더가 셀프 어텐션한 정보를 이제 섞어서 어텐션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디코더 블록 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의 QKB 웨이트는 셀프 어텐션 과 동일합니다. 다만 쿼리가 이제 곱해지는 인풋이 디코더 측에서 올라온 이제 인풋이고요. 그다음에 키와 밸류는 인코더 측의 컨텍스트, 인코더의 이제 마지막 블럭의 아웃풋이죠. 그 컨텍스트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점이 셀프 어텐션과의 차이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이널 레이어에서는 파이널 이제 리니어 레이어가 있고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있죠. 각각의 이제 토큰에 대한 아웃풋, 디코더 아웃풋이죠, 정확히는. 디코더 아웃풋을 리니어로 통과시켜서 복캡 사이즈만큼의 로짓을 만들고 이들을 소프트맥스 비중으로 이제 만듦으로써 가장 argmax 높은 그 인덱스의 단어가 그 트랜스포머 세당 디코딩 스테이트 T에 대한 아웃풋 월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픽 8 C2C 러닝과 트랜스포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